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회사가 된다는 소식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진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과연 내가 가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결과가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 보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된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원래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구분해서 이 두 가지 마일리지를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새 제도가 적용이 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구분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10만 마일리지가 있었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6만 마일리지가 있었다면 이 통합이 된 이후에도 똑같이 10만, 6만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일리지 통합 방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적립이 불가합니다. 탑승의 경우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적립이 안 되고 여기 정해놓은 이 단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00원에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됐다면 이게 바로 대한항공 0.82마일리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진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내가 이전에 쓰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더 이상 아시아나항공은 없습니다. 오지 편명으로 발권할 수 있는 항공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대한항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대한항공의 항공편까지 다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보너스 항공권 예약뿐만 아니고 좌석 승급이나 캐시앤마일즈라고 해서 이 항공권의 일부를 내 마일리지 가지고 결제하는 제도가 도입됐었잖아요, 대한항공에. 그것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쓸 수 있고 제휴페이지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기존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1등석도 없었고 이번에 대한항공이 도입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인 프리미엄석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는 1등석이나 프리미엄석은 예약이 불가능하고요, 비즈니스석하고 일반석 두 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캐시앤마일즈 그거 같은 경우는 좌석 등급과 상관없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캐시앤마일즈 자체가 굉장히 마일리지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제도죠. 사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캐시앤마일즈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캐시앤마일즈 자체가 항공사 입장에선 조금 좋은 제도이기 때문인지 이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캐시앤마일즈 쓸 때에는 1등석이나 프리미엄석을 구매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뭔가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일리지 잔여 좌석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에 대한항공이 공지사항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이 마일리지 좌석 공급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총량, 마일리지 좌석 총량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마일리지 잔여 좌석의 총량은 사실 소비자한테 오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마일리지 잔여 좌석이 거의 없는 걸로 유명했었어가지고 이게 2019년이나 2024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마일리지 발권이 쉬워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한항공 마일리지 발권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조금 깨림직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믿어야죠. 뭐 대한항공이 설마 국민들의 막 뒤통수를 치거나 꼼수를 쓰진 않을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 비율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서 또는 스타얼라이언스를 탑승해서 모은 탑승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하거나 제휴사를 통해서 적립한 마일리지 있잖아요. 이거는 1대 0.82 비율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휴사 통해서 10만 마일리지 적립이 됐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되게 되면 8만 2천 마일리지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다 전환을 시켜야 되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혹은 전체 마일리지가 다 탑승으로만 모은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하셔도 전혀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대1 전환이기 때문에 전환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은 마일리지가 대부분 신용카드나 제휴사 통해서 모은 마일리지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환하게 되면 0.81의 가치만큼 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구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면 그냥 기존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발권하는 것 같이 발권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마일리지 잔여 자석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구아시아나 마일리지 쪽에다가 조금 풀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카드 사용 통해서 모은 마일리지가 많다면 구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3만 정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3만 정도 있어가지고 뭔가 이걸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 각각의 항공사에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둘 다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시켜서 이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는 프리미엄석이나 대한항공의 1등석을 발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 1등석을 내가 이용하고 싶다면, 프리미엄석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전환은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전환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씩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대한항공의 공지사항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한 방에 전환이 되는 거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전환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또 통합과 관련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되게 첨예한 문제였지만 또 하나 첨예한 문제,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수회원 제도였습니다. 우수회원 제도가 뭐냐? 대한항공이면 모닝캄 프리미엄, 윌리엄 마일러 같은 그 회원 등급 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넘 이렇게 5등급이 또 있었죠. 이런 등급 때문에 과연 내가 아시아나항공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급이 대한항공과 통합이 될 경우에 유지가 될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발표된 것만 봤을 때는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애초에 등급이 5가지로 더 많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어떤 등급과 이걸 매칭시켜 줄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은 대한항공의 가장 높은 등급인 밀리언 마일러로 매칭을 시켜주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 플러스 평생 등급 회원은 또 대한항공의 모닝캄 프리미엄 등급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되게 조금 거의 비슷하게 맞춰준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다이아몬드 플러스 24개월 회원, 그리고 다이아몬드 회원. 왜냐면 요 회원 등급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요 혜택을 매칭시켜 줄 만한 등급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대한항공이 신설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모닝캄 셀렉트라고 하는 이 티어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모닝캄 셀렉트 회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냐? 일단은 체크인할 때 모닝캄 카운터가 아니고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카운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그 프레스티지 카운터, 비즈니스 항공권 발권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운지 이용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제한 동반인 1인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탑승하시면 대한항공의 마일러 클럽 라운지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닝캄 회원 같은 경우는 그 좌석 선택 시 일반 좌석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닝캄 셀렉트 회원은 일반 좌석뿐만 아니고 전방 선호 좌석까지도, 레그룸이 있는 좌석까지는 아닌데 전방 앞쪽에 있는 좌석까지도 원래는 돈을 내고 예약하는 걸 무료로 예약할 수 있게끔 모닝캄 셀렉트 혜택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느 등급까지 하나 신설되면서 보완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저는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게 이 통합 방안이 시행이 되면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회원이 가지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게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골드 회원부터도 이 탑승 마일리지에 대해서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회원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니고 12년이었는데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 플러스 회원부터는 성수기에도 마일리지 발권할 때 성수기 차감 차트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평수기처럼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다이아몬드 플러스 24개월 회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혜택이 다소 축소된 거는 있긴 있다. 그 정도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탈퇴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마일리지 전환 시점에 이 우수 회원을 어떤 걸로 매칭시켜 줄지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나 보유 마일리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 시점에서 대한항공의 탑승 실적까지 같이 합산해서 재심사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수 회원 등급과 새로 부여되는 우수 회원 등급이 만약에 하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높은 걸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탑승 실적이 조금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모아서 심사하니까 내가 각각의 항공사에서 받던 회원 등급보다 더 높은 걸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우수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탑승 실적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우수회원 통합 방안이 적용이 되는 신규 심사가 적용이 될 때에는 이 스타 얼라이언스 탑승 실적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사가 다시 된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다시 24개월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3개월 남았다면 딱 그 3개월만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경된 우수회원 제도는 언제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한다면 이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 우수회원 제도를 다시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들께 새 우수회원 등급이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계륵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하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많은 분들 대부분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 등급도 꽤나 높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통합방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 그 유지 조건이 유지가 안 돼서 대부분 갑자기 티어가 없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회원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고 싶어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2년 안에 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대한항공 1등석 탑승에 크게 미련이 없는 분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되게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형태로 그냥 계속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수회원 등급의 유지 문제 때문에 평생 회원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24개월 이내에 전환을 아마 대부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각각 한 20만 한 15만 마일리지 정도 남아있는데 일단은 스타 얼라이언스 탑승이 이제 앞으로 안 되니까 최대한 스타 얼라이언스 탑승을 해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통합을 해서 저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일리지 카드도 제가 그 시뮬레이션도 여러분들께 배포한 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일리지 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편하게 여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